제가 더 나빠. 예. 쟤는 악마야. 장제원 의원. 네네. 예, 거의 인간 취급 안 하면서 몰아갔죠. 또 이게 비가 오면 덮고 하면 하지 돼. 마세요. 예, 그다음에 선배님 그만하세요. 뚜껑을 열고 그냥 무대가 그냥 싹 위로 그만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대통령을 10명 갈아치웠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젊어? 혼자 안 늙었어. 이승만 대통령 때는 아기 때고. 아니 그래도. 세상에 법도가 이렇게 무너졌나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을 그렇게 모시진 아, 않았는데 저희 PD가 그렇게, 예. 레이디오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대개는 PD들이 흉악해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무나 하는 직업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 기자들은 또 선후배는 또 저는 또 선배님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네. 아무튼 원래 예. 선배님 나는 기자를 해야겠다 언제 생각하셨어요? 군 제대에서 복학하고는 학교에 남아서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준비를. 예. 근데 내가 이 참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된 이 서양의 이 학자들의 그 책을 달달달 외운다는 게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네.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 이미 세상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내가 이 책들만 파서 뭐 하겠나.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역시 나는 종사해야겠다라고 해서 언론을 택했던 거죠. 네. 예. 선배님 근데 음. 선배님이 기자가 됐을 때 예.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 돼야겠다.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때도 언론은 그것 때문에 언론사에 다들 갔죠. 다 그랬는데.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해야겠다. 네. 그럼 더러운 물에 누군가 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그걸 해집고 다니는 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것들. 내 위에 선배들도 되게 생각은 비슷하죠. 비슷했죠. 네. 뭐 기자의 그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으로서의 지적 어떤 결과물이었거든요. 네네. 공부하고 파헤치고 탐구하고 비교 검토하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지식인들은 지적 작업이니까 예. 기자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기자들한테 당신은 지적 작업이고 지적 탐구요라고 물으면 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아마 어려운 상황도 많을 거예요. 이게 지적 탐구일까? 그러게요. 그런 네, 거. 받아쓰기인데 진실보다 진영이 더 중요해서 그렇죠. 한쪽 진영에 예. 발을 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때는 사실을 취재해와가 아니라 사실들을 모아서 그걸 갖다 다 검토한 다음에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취재해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사실도 취재가 잘 안 되는. 네. 뭐 사실 취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부르는 대로 받았으면 위험 부담도 없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받아 썼을 뿐입니다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확인을 안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가 취재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취재의 완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데스크가 보면 이거를 확인해서 갖고 오란 얘기야라고 해야 되는데 데스크가 지시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사인은 계속 나는 거죠. 빨리빨리 네. 갖고 와. 근데 기자 수는 IMF 이후에 점점 줄어들었는데 업무량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플랫폼은 방송에 신문에 유튜브에 막 같이 해야 되니까 결국 기자들은 일에 쫓기다 보니까 워라밸은 없고 하니까 빨리 마치고 가려면 그냥 건수로 확 그냥 들이밀고 그 건수를 기자들이 다 채우겨 뭐 하니까 대학생들을 견습이라고 뽑고 인턴이라고 뽑아가지고 남에게 기사를 갖다 베껴서 아니요, 수는 복사해 붙이기. 그거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치인들 그리고 또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네. 트럼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뭐 권력자들을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걸 조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양당 정치에 이제 고질적인 폐해가 발생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요새 선거 때 네. 공약과 정책을 내걸면 그거 보고서 찍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없죠.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어요. 내놓는 사람도 지키려고 내놓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받아들여서 보는 사람도 지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럼 결국 뭘 찍느냐? 인물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그 인물을 보고 찍으려니까 이제 결국 언론에 의한 포퓰리즘 정치로 가는 거죠. 네. 양당 체제에서 이쪽이 잡았다 하면서 그냥 수많은 공약들과 뭐 거짓말들이 그냥 막 쏟아지고 국민들은 어차피 뭐 저걸 믿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사람을 보고 뽑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 진영에서 나온 사람. 네. 나머지는 볼 거 없어. 그냥 자기 그렇죠. 진영에서 나온 사람. 그죠? 네. 내가 더 잘하겠다. 내가 더 좋은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더 나빠. 예. 쟤는 악마야.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걸 언론이 가운데 딱 막아서 가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검증하고 비교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꾸짖어야 돼.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건 잘못이었거든요라고 하든가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자랑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걸어온 족적을 보면 뻥입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 전체 사회에 대한 감독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언론관 이런 걸 보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을 호의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사람은 적이야. 저 사람들은 나를 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아예 그냥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어디서 오는가 고민해봤는데 네. 결국은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자존감이 부족해요. 예, 자존감이 부족해서 사실은 내가 너무 모른다는 걸 아는데 그걸 감추고 싶어. 네. 그러려니까 더 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한테 무서운 데 가라 그러면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간다든가 네. 안 무서운 애들은 씩씩거리면서 히히히 하면서 그냥 갈 뿐이지만 무서운 애들은 노래를 크게 부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점에서 자존감의 어떤 결핍, 결여가 나름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대통령이라고 뭐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아, 그렇죠. 그걸 호위하고 지탱해 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결여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을 2번 할 게 아니라 1번 할 거니까 뭐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이 됨으로써 본인이 이룰 거는 다 이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만하면 내가 국민의힘한테 해줄 거 다 해줬지 뭐. 네. 예. 그리고 내 방식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빚도 없어.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속했던 그 당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통해 좋은 정당으로 쭉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당정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든 조절해 보려고. 정당 정치에서 아. 여기에서 기본에서 시작됐죠. 예. 정치에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의식 말씀하신 부채 의식도 없고 네. 그럴 필요도 없어. 내 당도 아니고 내가 갈 당도 아니고. 옛날에는요. 예. 저는 뭐 정치인 윤석열을 모릅니다. 음. 서울중앙지검장일 때까지 그때는요. 국민의힘을 거의 취급 안 했습니다. 취급 안 했어요. 하긴 뭐 보수 진영의 대표격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계속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보수신문 조중동을 비롯한. 창재원 의원. 네네. 예, 거의 인간 취급 안 하면서 몰아갔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만 손을 잡고 있어요. 자, 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긴 이런 사람들한테는 법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 윤석열 검사의 말이에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정치적인 좌표와 철학이 없는 거죠. 철학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살짝 문제되는 것만 개선해 가는 거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게 없는데 먹을 거 나눌 때만 조금 싸워요. 네. 자기가 좀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위기가 오거나 선거 때가 되면 탁 뭉고. 근데 진보는 어디론가 가려고 방향을 각각 나름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방향이 틀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요새 그렇게 진보적도 아니지만 안 되죠. 뭔가 네, 헷갈립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단합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 기득권을 갖다 확보했는데 그래도 당에 자기 교두보를 심어야 되는데 그 교두보가 흔히 말하는 뭐 윤핵관이었다가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자꾸 그냥 관계 기관의 검사 출신들만 앉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직군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그래요? 하나는 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 계속합니다. 변상욱 대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변상욱 기자님의 추천곡입니다. 르세라핌 아니고요. 아이브입니다. After Like. 변상욱 대기자하고 야. 저희가 르세라핌 뉴진스 아이브에 대해서 심각한 고찰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After Like입니까? 아니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장원영과 안유진 두 멤버 때문이죠. 너무 잘. 너무 그렇게 잘. 진실을 얘기하는. 장원영은 이미 14살 때 완성품이었어요. 네, 그래. 저 장원영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십수년간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틀었던 뉴진스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야 르세라핌도 나오고
한국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뭐라 그러던데 제 상상력은 그 광교에 그 시작되는 청계천 있잖아요. 네. 청계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을 유리로 덮고 돔으로 네. 야구장 돔처럼 유리로 투명하게 그 밑바닥에 강물 위에 쫙 무대를 깔아. 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 아이돌 공연이 열리는 거죠. 그럼 막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또 이게 비가 오면 덮고 하면 하지 돼. 마세요. 예, 그다음에 선배님 그만하세요. 뚜껑을 열고 그냥 무대가 그냥 싹 위로 그만해. 올라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해요. 우리의 상상력은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은 그런 상상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런 생각 안 하고요. 저는 한강 쪽에서 비슷하게 무대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이브 뉴진스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는요 예. 축구로 이렇게 볼까요? 유소년 그리고 클럽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조직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축구의 힘을 키우고 오는데 한국에서는요 그냥 선수가 하나 툭 떨어집니다. 손흥민이 떨어지고 이천수가 떨어지고 김민재가 떨어지고 한국은 이런 그 맨파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반도적 특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대륙에서 뭐가 생기면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활용하는 거죠. 네. 대륙에서 뭔가 바뀌면 조류가 그거 활용했던 거는 던져줘 버리고 새로운 걸 또 받아 바로 창조해. 우린 빨리빨리 하죠. 자동차, 네. 반도체, 중공업 이런 식으로. 네. 일본은 남의 걸 받아가지고 조물락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좀 무너졌지만 우리가 한 번에 잡죠. 네, 우리는 크게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툭 나타나고 팍 장악하는데 일본은 조물락 쌓아가는 스타일. 네. 그래서 축구도 일본은 그래서 조직력을 스타가 없는데도 조직력으로 먹고 사는 거고 네. 우리는 스타들이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쫙 끌고 나가고 이런 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에너지,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거 뭐? 마지막으로 이걸 물어볼게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 첫 관문인 TBS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YTN도 민영화로 간다는 얘기 있고요. MBC도 압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내년 초에 언론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첫 번째 키는 누구한테 있냐면 민주당한테 있습니다. 예. 아직도 다수당이잖아요. 네. 중요한 법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언론과 관련된 법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비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갖다 꾸려 나갈 거냐. 일단 뭐 첫 단추는 지금 만들어 갖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당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원망을 하지만 그래서 일단 첫째는 민주당이 어떤 키를 쥐고 있다. 두 번째 언론계가 키를 쥐고 있어요. 뭉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예. TBS 다음은 YTN이라고 치고 YTN, TBS가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MBC에서 그다음에 KBS는 무사할 것이냐? KBS는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계 그다음에 통신사가 이렇게 된다면 상당수의 언론은 다 받아쓰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몇몇 언론들이 하면 따라가는 거니까.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바이든 날리면 이런 사태가 나온 게 자 내가 얘기하고 하면 우리 언론은 다 와. 저 몇 군데는 이렇게 거칠게 다루면 돼. 이런 판단이 있었던 사실 건가요? 미국 기자들도 중요한 브리핑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면 안 써요 기사를. 왜냐하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보고 네. 자기네는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이런 건데 우리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큰 언론사 대세대로 그냥 나머지 언론들은 베껴 쓰는 거라 언론의 지형은 완전히 다양성은 없고 일관된 하나의 어떤 성향만 남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조금 그런 극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노조가 그리고 시민들이 어디를 지키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나름대로 변수가 이제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어떤 움직임으로 이것을 차단하든지 할 것이냐 하는 거 기대해 봐야겠죠.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인데 언론이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언론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뭐 잘 될 거라고 보죠. 저도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대통령을 10명 갈아치웠는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젊어? 혼자 안 늙었어. 이승만 대통령 때는 아기 때고. 아니 그래도요. 윤 대통령보다 지금 네, 옷을 잘 입어서 그런지 이렇게 멋있어서 그런지 훨씬 젊어 아무튼 보입니다. 뭐 세상은 느리게 가든 잠깐의 반동이 있든 결국 네. 큰 강물처럼 갈 길로 가는 거죠. 네, 저희 청취자들이 변상욱 기자님만 나오시면 너무 멋쟁이에요, 멋있어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신경 쓰시죠.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옷에다 몸을 계속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사야 됩니다. 선배님 예.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저 돈이 없어가지고 20년째 같은 바지 입습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전 양복부터 쭉 있어가지고 네. 그냥 거기다 맞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역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맞죠. 우리가 검소해서 예. 그렇죠. 먹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 예,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PD한테 납치당했습니다. 저한테 네. 납치당한 거 제가 대선배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PD가 어디 가서 납치해오면 내가 늘 막 밥 사주고 고기 사주면서 칭찬했는데 네. 납치 당하고 보니까 별로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조심해서. 예. 질문 하나도 또 못했어요. 다 했죠, 뭘. 원고대로 안 가셨죠? 원고에 있는 얘기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죠. 예? 네. 원고에 있는 얘기 중에 안 한 거는 김어준, 속세훈 얘기 뭐 이런 건 안 했지만. 재밌는데 원고에 재밌는 거 많은데. 기자님 아직 유튜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